반갑습니다. 별의별 자이언츠 이야기의 영구님이 아닌 제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븐입니다. 영구님이 없는 이 별자리 제가 점령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기본적인 이제 기초적인 야구 상식 이거를 제보크님을 통해서 제자를 빙자하여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봤고요. 영구님이 아마 돌아오면은 또 이거를 저지하겠지만 어떻게든 다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할 겁니다. 이런 날이 또 어디 있겠어요 또. 오늘 영구님 없으니까 레이브님이랑 시원하게 한번 맨날 나무만 보느라고 좀 힘들었던 거 숲 산책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피칭 애널리스트 레이브님과 함께 야구 기초 상식을 알아보는 야알목과 야자랄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거에 어폐가 좀 있는 게 오늘의 이야기는 숲이 아니라 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들어갔어. 미치겠다. 일단 나 어지러워. 어떡해. 나 듣다가 자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야구를 볼 때 그냥 막연하게 보잖아요. 보통 이제 라이트한 시청자들은. 뭐 공 쳤으면 공 잘 쳤다. 이제 응원하는 맛도 있고 가볍게 하지만 보잖아요. 이거를 원리를 알면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왜 이렇게 공을 던지고 왜 이렇게 치고 이런 걸 알면은 좀 더 편해지면서 야구를 보는 시각이 좀 더 좋아지겠죠. 약간 수학 선생님 같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네. 원리를 알고 기초를 알면은 응용을 할 수가 있다. 제가 맨날 이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야 그래봤자 그런 거 몰라도 야구 잘만 본다고 막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거는 천지 차이고요. 여러분들의 시각을 저는 넓혀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아주 가볍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개꿀잠 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보크님, 네. 제가 예습을 시켜왔죠. 저 숙제검사 시간이에요? 예. 큰일 났네. 야구에서 사용하는 구종들을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브레이킹 볼, 패스트볼, 예. 그리고 오프 스피드 볼? 3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한 80점짜리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80점이면 높네. 저 한 40점, 50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류는 어떤 분류냐면 철저하게 타자 입장에서 분류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앞으로 쭉 일직선으로 들어오냐, 오기 전에 뚝 떨어지냐, 아니면은 옆으로 휘냐, 이거 3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킹 볼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회전을 다른 방향으로 주거나 해서 공의 궤적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휘게 만드는 그런 걸 브레이킹 볼이라고 해요. 브레이킹 볼의 대표적인 구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거를 얘기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건 커브 슬라이더겠죠. 뚝 떨어지는 건 뚝떨공. 근데 또 이제 뚝떨공이라고 하면은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체인지업이나 포크볼 같은 것도 뚝떨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건데 포크볼. 종류가 다른 종류의 떨어지는 공인 거죠. 이거는 원리가 처음에 빠르게 오다가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그 원리로 이제 중력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거를 오프 스피드 볼이라고 해요. 그 떨어지는 궤적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봤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의 투수는 3쿼터로 던지는 우완 투수겠죠. 오른손잡이가 그냥 아주 공을 위로 던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선이 되게 던지는 거. 한 45도 각도? 뭐 45도도 사실 많이 내려간 거긴 합니다만 뭐 30도에서 45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네. 예,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직구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자꾸 패스트볼이라고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일직선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공 자체가. 사실 공 물리적으로 궤적이 불가능하죠. 일직선이 라면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무중력에 공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나도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하. 여기서 하나 퀴즈. 우리가 라이징 페스트볼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요? 네. 실제로 공이 위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니까 라이징 페스티벌 아닐까요? 아, 이거 뭐야, 연출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음에 이어갈 거 아니에요. 정확히는 일반적인 페스트볼보다 덜 떨어지는 걸 보면은 타자는 느끼기에 공이 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떨어지는 건데 덜 떨어지면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래서 라이징 페스티벌. 그렇죠. 어, 근데 실제 정말 라이징 페스트볼이 가능하냐, 물리학적으로. 이걸 따져봤을 때 가능은 해요. 올라가는 게요? 다만 이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마그누스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이 회전을 하면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양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는 원리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음, 그 비행기가 날개에서 이제 공기가 부딪히면서 공기가 갈라지잖아요. 네. 위에 흐르는 공기랑 아래 흐르는 공기의 속도 차이 때문에 이제 양력이 발생해서 공기가, 그래서 비행기가 뜬단 말이에요. 공도 같은 원리인 거예요. 회전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발생을 해서 공이 아예 위로 점점 뜨는 궤적이 되려면은 공의 속도가 시속 160km면서 RPM 3000 정도의 회전력을 가지면 돼요. 근데 회전력이 3천이 넘는 거는 그런 인간이 투수가 던질 있나요? 수 없는 공이 인간이 던질 수 없는 공이죠. 그러니까 커브 같은 거는 3000을 넘는 회전수가 가능한데, 근데 그거는 왜 가능하냐? 탑스핀이기 때문에. 직구가 그런 회전수가 나오면은 그거는 메이저도 음. 아니고 사실 그냥 긁어서 던지는 공이, 직구가, 그러니까 패스트볼이 3000 RPM이 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뭐 지금 뭐 2800짜리 뭐 그런 페스티벌 나오긴 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어쨌든 간에 인간이 일반적으로 던질 수가 없는 공인 거고, 실제로 라이징 페스티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덜 떨어지는 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페스티벌이니까 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좌우로 휘는 궤적도 좀 좁겠죠. 좌우 회전수 무브먼트라 그러나요? 예, 무브먼트, 그러니까 수평 무브먼트라고 하죠, 이거를. 음흠, 좌우로 움직이는 거. 그것도 최소화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브레이킹 볼이라는 거는 이 우완 투수의 그 포스 페스티벌 궤적을 놓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브레이킹 볼은 왼쪽으로 휠까요? 오른쪽으로 휠까요? 뭐 보통 슬라이더가 왼쪽으로 휘니까 왼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브레이킹 볼은 왼쪽으로 휘고 오프 스피드 볼은 오른쪽으로 휘는 경향이 있어요. 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립 때문이고, 또 회전 방향과 회전 수 등의 차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을 던질 때 야구공 보면은 그 실밥들이 좀 많이 끼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야구공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양력이 어쩌고 해가지고 던지면은 그 무수한 실밥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의 구종들이나 아니면은 회전수가 많이 변한다거나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립이라는 거는 어떻게 공을 실밥들을 잡는 예, 방법. 네. 실밥들을 어떻게 손가락으로 잡고 던지느냐 이거를 그립이라고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잡는 법과 함께 채는 법도 달라지는 거죠. 공을. 공을 챈다라는 표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를 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 아, 캐치볼 하러. 제 그때 허리가 설명을 해줬었는데, 박살날 뻔했던 그날. 그때 허리를 이제 좀 돌아가게 하려고 제가 이제 스트레칭을 시키다가 허리에서 빡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 그때 기억 왔어요, 집에 진짜. 뭐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예, 그때 한번 이제 원리를 설명해 줬었는데, 일반적으로 공을 챈다는 거는 실밥을 긁어가지고 공을 이제 백스핀으로 회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역회전을 먹게 만든다는 거. 음,
근데 공을 던지는 방법에 역회전만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역회전이 이것도 있으면 한번 정회전이 있겠죠? 이것도 한번 예습을 시켜왔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의 회전 방향은 총 몇 가지일까요? 일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야구공의 회전 방향. 어, 이거는 까먹은 것 같은데요. 아, 이럴 수가. 아, 가장 많은 경우에는 역회전을 하겠죠. 공을 아까처럼 챈다고 했을 때. 예, 그렇죠. 아무래도. 반면 커브 같은 걸 던질 때는 의도적으로 앞으로 돌게 공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회전을 빠르게 먹으면서 빨리 훅 떨어지니까. 그래야지 각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떨어지는 각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 탑스핀이라고 하죠. 백스핀의 반대로. 아, 앞으로 휘는 공. 그러니까 앞으로 회전하는 공. 이걸 탑스핀이라고 해요. 프론트 스핀이 아니고 타스핀이네요. 네. 탑스핀, 백스핀이라고 얘기합니다. 어허. 반면에 슬라이더 같은 거를 보자고요. 우리가 현재 리그에서 유행하고 많이 던지고 있는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냐면은 공을 앞이나 뒤로 회전시키는 게 아니고 우타자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요. 중계 화면에서 한번 봤을 거예요. 오른쪽 시계 방향? 그러니까 공을 오른쪽으로 긁어서 공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굴리는 그런 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공이 휘어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오른쪽으로 돌면은 왼쪽으로 공이 나아가는 거고 엥? 왼쪽으로 돌면은 오른쪽으로 공이 가겠죠. 이거를 자이로 스핀이라고 해요. 그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공을 앞 뒤로 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굴리는 거를 자이로 스핀이라고 해요. 아,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이드 스핀이 남았어요. 허.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을 수평으로 놨을 때 좌우로 이제 회전하는 거죠. 아, 앞뒤 시계 방향 했으니까 이제 양옆이 남았네요. 네. 그래서 공의 회전은 이렇게 크게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구종들인 거죠. 딱 많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가야 이 구종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이거를 이해하고 그래야지 어디에 어떻게 공을 던져야지 정확하게 이 공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이제 첫 걸음마를 뗀 거예요, 이제. 와, 이제 드디어 공을 던지는 법에 대한 첫 걸음마를 뗐어요, 여러분은. 이제 구종 얘기 들어도 돼요?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뭔가를 진행을 해야지 사람들이 알아먹는데 이거를 봉인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보통 그거를 다 듣진 않죠. 지금 15분이 넘어가고 있는 와중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을 어떻게 던지는지를 알아야지 이 상황에서 왜 그 공을 던져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제 야구를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이 투수가 왜 공을 이때 왜 이 구종을 던졌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야가 좀 더 넓어지면서 야구를 좀 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걸 하나씩 배울 때마다. 이 시야가 넓어지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주제에 넘어가 볼게요. 유후. 그래서 기본적인 큰 구종 분류와 공을 던지는 이제 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던지는 구종의 차이들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던지는 구종이라는 거는 뭐 슬라이더, 커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름이 붙어 있는 구종들. 네임드들. 예. 그래서 이제 GPT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요즘 또 핫하죠. 예. 인공지능 과연 선생님. 챗GPT는 야구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뚜둔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래서 야구 선수의 구종에 대해 알려줘라고 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야구는 다양한 종류의 구종을 사용하여 경기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종의 종류와 간단한 설명입니다. 하고
7개를 보여줬어요. 오, 생각보다 그래서 많네요. 네, 포신 페스티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구종이겠죠. 그죠. 그리고 투심 페스티벌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포심 많이 들어봤죠. 예. 이거를 이제 통칭 직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음, 근데 직구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된 표현이고 페스티벌이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속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페스티벌이라는 말이 빨라서 페스티벌이 아니거든. 그래서 속구라는 번역도 적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페스티벌이라고 그냥 어차피 커브 슬라이더 다 영어로 하잖아요. 다 영어로 하죠. 페스티벌도 그냥 페스티벌이라고 하시면 돼. 약간 이제 음. 구종 얘기할 때 있어 보이려고 하면은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다. 예, 저는 이제 언어 순화 차원에서 페스티벌이라고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커브볼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손목이랑 팔목 각도를 이용해 가지고 탑스핀을 주죠. 그래서 공중에 가장 많은 회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커브예요. 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옆으로도 많이 휘고 위아래로도 많이 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공이 위로 한번 떴다가 가라앉으면서 이제 옆으로 휘는 궤적이니까 가장 많은 회전과 가장 많은 그 꺾임 각도를 가지고 있는 공이 커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역동적인 그래서 구종이구만요. 그래서 변화구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이 커브죠. 음, 그 다음은 슬라이더고 슬라이더가 현재 투수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페스티벌보다도 더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슬라이더죠. 그 슬라이더가 그 변화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기본은 저는 커브라고 생각을 해요. 음흠. 다만 커브는 완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많이 든다. 굉장히 까다로운 구종이에요. 완성하기에.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빠르게 장착하면서 실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더를 선호하죠. 음, 슬라이더가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변화구고 그 슬라이더의 반대급부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다음 구종인 체인지업이에요. 체인지업. 체인지업은 오프 스피드볼의 대표적인 구종인데요. 페스트볼하고 똑같은 이제 궤적으로 던진다고 그렇게 보이면서 실제로는 속도가 더 느려지면서 더 낮게 떨어지는 구종인 거죠.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던지는 공이겠네요. 아까 말했잖아요. 회전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공이 덜 떨어지죠. 네, 덜 떨어지죠. 그럼 체인지업이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전수를 죽여야 되겠죠. 회전수를 오히려 덜 나오도록. 아까 커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회전을 가장 많이 거는 구종이라고 했잖아요. 엄청 걸어야겠죠? 뚝 예, 떨어지려면은. 하지만 역으로 체인지업은 회전을 정말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떨어져. 안 몰리고. 이래서 체인지업은 어려운 구종입니다. 그러니까 구사하는 투수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체인지업 자체는.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이 구종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체인지업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스크류볼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커브를 거꾸로 던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위로 솟아요 공이? 아니요. 그 커브에 이제 꺾이는 방면 그 궤적이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커브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투수 기준으로 타자 바깥쪽으로 하면서 이제 꺾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크류볼은 그 반대로 몸쪽으로 꺾여요. 몸쪽 근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브레이킹 볼로 던지면서 몸쪽 안으로 던지게 하려면 팔을 밖으로 꺾어야겠죠. 이게 굉장히 부상 위험이 높아요. 인체공학적으로 굉장히 네, 좀 말이 안 되죠.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모든 투수의 투구 동작은 애초에 인체 공학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종이 그 움직임이다. 모든 움직임이. 애초에 근데 좀 그 와중에 팔까지 밖으로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은 구종이었기 때문에 체인지업이 개발되고 나서 이 구종은 사라집니다. 아예. 던지는 선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거는 좀 음.
체인지업이라는 구종이 이 구종을 완벽하게 대체했다고 보시면 돼요. 오래 살아남아야 되니까 투수들도.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롯데 투수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포크볼이 있는데, 아, 정말 익숙한 이름입니다. 네, 그 포크볼이라는 게 이제 챗 GPT는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스플릿 핑거드 페스트볼이라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체인지업에 포크볼을 넣었을 거예요. 이 큰 분류를 했을 때는. 음, 그래서 아마 스플리터랑 포크볼을 우리가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 이 얘기는 다음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이요? 네. 이거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얘기지만 오늘 다루진 않을 거예요. 너무 이게 길어지기 때문이죠. 굉장히 길어지는 이야기인가 보네, 그게.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에 다뤄보겠습니다. 체인지업, 포크볼 그리고 스플리터. 이거의 역사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클볼을 꼽았는데, 너클볼은 뭔지 아세요? 게임에서 잠깐 이름 들은 거 정도? 제가 구사한 투수를 KBO에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을걸요. 있었어요? 그 채식한 분. 아, 노경은 선수요? 네. 근데, 너클볼이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여태까지 말했던 공들은 다 뭐예요? 공을 회전시켜서 던지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변화구 자체가. 너클볼은 회전을 아예 안 시키는 걸 목적으로 던져요. 무회전 슛? 이런 거예요? 그렇죠. 축구로 따지면 무회전 슛인 거예요. 어, 무회전 슛의 장점이 뭐예요? 공이 골키퍼가 궤적을 예측을 못하게 되는 거죠. 궤적이 엄청 이상해지겠죠. 회전이 없으면. 너클볼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음, 심지어 던지는 투수도 받는 포수도 정확하게 어디 떨어질지 몰라요. 포수 부담이 좀 상당하겠네요. 예. 그걸 목적으로 던지는 공이고, 그래서 사실 많이 던지지 않게 되죠.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이제 존을 나눴을 때 막 보통 우리가 9개로 나누잖아요. 네. 그 정도의 이제 위치 선정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너클볼을 던졌을 때 재미를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어렵겠죠. 쉽지는 않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구종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근데 네. 제가 생각했던 그 싱커가 없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싱커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말 그대로 떨어지는 공이죠. 그 싱커들은 원래는 어떻게 구분하려고 했냐면은 밖으로 떨어지는 이제 커브나 슬라이더에 대비되는 공들을 죄다 싱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용어였던 거죠, 애초에 처음부터. 음, 그래서 싱커라고 불렀던 구종들에 뭐가 있냐면은 싱킹 패스트볼, 투심 패스트볼, 그리고 뭐 스크류볼, 체인지업 다 들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예 그냥 대분류로 쳐버리네요. 네. 예전엔. 하지만 지금은 뭐라 그러나요? 지금은 이제 투심 패스트볼이나 싱킹 패스트볼을 그걸 싱커라고 얘기를 하죠. 투심도 포함이 돼 있구나. 좀 그러니까 이제 구종 분류가 좀 선수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좀 정립이 제대로 안 된 경향은 좀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정립을 그래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야구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는. 뭐 요즘에도 계속 그런 연구들이 이어져가지고 선수들의 구속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예전보다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용어도 정립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야구인들이 좀 합심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면서 약간 이거를 정립을 해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싱커는 타자의 몸 쪽을 공략하면서 떨어지는 공들을 싱커라고 했다. 어허. 지금은 싱킹 패스트볼과 투심 패스트볼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이해했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싱커를 가지고 있는 선수면은 싱커랑 슬라이더를 가지고 재미를 많이 볼 수 있겠죠. 좌측 우측을 다 공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진짜 이상적인 볼 배합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구종을 2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페스티벌하고 제일변하고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깥쪽을 공략하는 공이 있으면 몸쪽을 공략하는 공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위가위보를 하는데 네. 묵하고 찔은 낼 수 있는데 빠는 낼 수 없다. 그게 아마도 아. 이제 투피치로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좋은 비유였어요. 최소한 3가지는 낼 음. 수 있어야지 좀 수싸움에서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그러니까 분류를 하면은 브레이킹 볼 하나, 오프 스피드 볼 하나, 패스트 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대체로 왜냐면 오프 스피드 볼이 몸쪽으로 공략을 하게 되니까. 자, 이해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사실 처음 들어왔었을 때 약간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저 하다가 막 졸거나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어 의외로 저는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의외로 되게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이게 왜 의외인 거지? 아이 재밌지 않아요? 이런 원리나 이런 거 되게 사실 많은 분들은 관심 없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자, 들면은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아야 다음 편이 나옵니다. 반응이 안 좋으면 뭐 다 미워할 거예요. 뭐 예. 접히는 거죠 그럼 뭐 콘텐츠가. 농담이고요. 아직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스플리터와 포크볼의 차이도 얘기해야 되고 뭐 요즘 유행하는 스위퍼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얘기할 거 스위퍼 얘기 많아요. 재밌겠네요. 예. 어 여튼간에 오늘 좀 평소와는 다른 시간을 좀 가져왔습니다. 원리를 파고드는 레이븐 선생님의 수학 교실, 이제 야구 교실, 예.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의별 자연치는 여기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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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